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 저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고 웹 튜토리얼 파트 4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했던 것들 조금 가다듬어 보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일단 저희가 기존에 했던 내용이 뭐냐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 앱이라고 말하면 그렇고 여러분 프로젝트 생성. 이건 어림없겠네요. 이거 하지 말고 이걸로 해보죠. 여러분 그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첫 번째가 프로젝트 생성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프로젝트를 어떻게 생성할 건가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여러분 두 번째에는 앱을 만드는 거였어요. 앱을 만들어서 여러분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연동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URL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앱을 연동했어요. 아마 URL 컴피그 파일 만드신 거 아마 기억날 겁니다. 그거 했었고요. 세 번째 시간에 뭐 했었냐면 데이터베이스, 즉 우리가 이걸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모델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자료를 저장하는 걸 진행을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요 두 개, 여러분이 만든 모델을 연동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세팅에 있는 거를 이용을 하셨죠. 인스톨, 앱을 앱 등록을 해서 여러분 데이터를 프로젝트나 뭐 이런 거에 등록하는 거 같이 배웠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 요 세 번째 시간에 같이 할 때 여러분 중요하게 다뤄줬던 게 뭐냐면 어드민이에요. 사실 어드민은 음, 다른 다른 걸 써보시면 어드민을 안 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드민을 직접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뭐 그게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를 뒤로 하고 꼭 필요한데 안 주기 때문에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 방법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잔고처럼 이렇게 그냥 주는 거 있잖아요. 그냥 쓸 수 있게 조금 편하게 쓸 수 있게 주는 게 꽤 큰 장점으로 다가와요. 두 번째, 그 장점 중에 가장 도드라진 특징이 뭐냐면 DB를 여러분 우리가 쿼리를 다 배워야 되는 건 맞는데 여러분 안 배워도 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모델을 만드실 때 쿼리 SQL을 SQL을 아셔야 되는 건 맞는데 초급자 때, 주니어 때 그거를 어느 세월에 다 배워서 장고를 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시퀄이나 이런 것들을 막 크게 몰라도 어느 정도는 내가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면 DB에 있는 걸 밖으로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떤 값이 있어 봐야 우리는 HTML로 어떤 결과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를 가지고 오는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여러분 이때 뷰를 배우고요. 템플릿이라고 하는 걸 같이 배우게 돼요.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전 과정을 일자로 쭉 나열해 놓고 여러분이 뭔가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장고 프로젝트를 생성 후에 앱을 등록하고 결과를 저장 후 출력한대요. 여러분 이게 이때까지 한 일이에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저장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저장은 어디다 하는 거냐면 어드민에다가 해요. 어드민을 이용해서 해요. 출력을 하죠. 여러분 출력 안 하지 않아요? 출력하는데 이 출력을 누굴 통해서 해요? 템플릿을 통해서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네 번째 걸쳐서 여러분 우리가 출력을 하죠. 출력을 하는데 다섯 번째 오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물으시면 이렇게 할게요. 어드민 없이 입력을 어드민 없이
입력을 DB에 저장하는 거에 우리의 다섯 번째 시간 오늘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튜토리얼로 치면 4부죠. 파트 4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됐죠, 여러분? 내용 자체가 막 그렇게 어렵거나 하진 않으시죠? 튜토리얼마다 여러분 그 핵심 주제가 있거든요. 그 주제를 조금 알고 진행하면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파트 4를 보죠. 파트 4를 보면 상세 템플릿을 수정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데 이때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게 폼입니다. 폼이라는 요소가 나와요. 즉 이거 HTML을 여러분 학습하실 때 각별히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 되는 태그예요. 그래서 이 태그를 이용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코드를 실행을 하고 먼저 기존에 만들어놨던 코드 이용하셔서 실행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런 서버를 띄워서 여기 8000번이 뜨고 폴이라고 하는 걸 떠서 여러분 요렇게 좋아하는 게임이 뭐예요? 뭐 가수는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자, 요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요거 눌러서 여기 뭔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 반영하고 싶어요. 아이유를 좋아해요. 그러면 아이유를 누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죠? 대부분 이런 거죠. 뭔가 화면에 보이는데 이름은 뭐예요? 쓰면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이름을 써야 그걸 DB에 저장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계속 그 어드민을 이용해서 데이터에 뭔가 누적시킬 수는 없거든요. 계속해서 값을 누적시킬 수는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사용자들이 웹브라우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걸 DB에 저장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투표 상세 템플릿을 수정해서 폼 요소를 포함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죠. 폴에 템플릿에 있는 디테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화면을 고쳐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칠 거냐? 고치기를 어떻게 고칠 거냐? 여러분 이렇게 고쳐요. 일단 폼을 이용해서 여러분 폼을 이용해서 어떤 입력 형식을 맞출 생각입니다. 맞출 생각이에요. 그래서 input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input이면 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submit이라고 하는 걸 넣어주고 그 다음에 value를 포트 대문자죠. 대문자로 하고 얘는 혼자 닫은 다음에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버튼이 하나 생겨요. 근데 여러분 버튼만 생겨서는 큰 의미가 없죠. 저희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뭔가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친구가 이거예요. 필드 안에 있는 폼 안에 있는 필드 값들을 조정할 수 있는 걸 이용해서 할 건데 여러분 h1이라고 되어 있는 헤더 태그를 이용할 건데 여기에는 앞에서 보셨던 요거를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F8 이렇게 나오죠.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이라고 하고 기존에 뭔가 다르죠. 지금 사각형 이렇게 쳐지는 거 보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봐야 되냐면 투표를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게 선택을 할 수 있게 저장해 놓은 게 있죠. choice set.all이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반복 구문을 돌 겁니다. 반복 구문을 돌아보죠. 여기 레이블 하나 붙이고 는 choice 이건 좀 이따 합시다. 좀 이따 하고 이렇게 해봅시다. 뭔가 어찌됐든 뭔가 하나 눌러봅시다. 여러분.
input 타입은 라디오 버튼을 하나 만들고 네임은 choice라고 하고 id도 choice라고 합니다. 이때 choice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value는 choice.id 라고 줘보도록 할게요. 됐죠 여러분? 이거 잠깐 닫고 그리고 나서 인풋 태그를 닫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여기 지금 버튼을 이렇게 누를 수 있게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죠 여러분. 레이블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 여러분 뭘 넣어줄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넣어줍시다. 초이스에 초이스 텍스트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하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거보다는 뭐가 좋다? 한 칸 띄우는 게 좋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걸 눌러서 버튼을 누르면 뭔가가 되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코드를 조금 보죠. 여기까지 폼이라고 돼 있는 건 여러분 이 전체가 폼이에요. 전체 폼이고 지금 저희가 요거 있죠. 요 인풋이 밖으로 삐쳐나와 있잖아요. 삐쳐나와 있는 걸 봐서 느끼겠지만 요 필드 셋이라고 되어 있는 이 태그를 쓰면 요 안쪽으로 이렇게 사각형이 쳐지나 봐요. 어디서? 장고에서. 그럼 이거 장고 겁니다. 장고에서 그렇게 되나 봐요. 두 번째, 인풋을 이용해서 여기 이거 입력이잖아요. 입력을 이용해서 라디오 모양의 뭔가를 라디오 모양이란다. 이거 버튼 단일 선택할 수 있는 라디오 버튼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죠. 네임은 초이스고요. 이 네임은 그냥 초이스라고 하시면 되고 근데 아이디는 고유값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for 룹 지금 반복문 도는 거에 카운터 값 지금 몇 번째 거냐고 물어봐요. 물어보고 밸류도 갖고죠. 뭐 그러면 뭐 여러분 크게 상관없이 이렇게 요건 잘 안 보입니다. 요거 보려면 이렇게 찍어서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ID 1, ID 2 붙는 거 보이죠? 여기 지금 1번, 2번 몇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템플릿 문법입니다. 이런 템플릿 문법은 아, 나중에 배우긴 배워야 될 거예요. 요즘은 템플릿 문법을 안 쓰고 다 모든 분들이 다 뭘 쓰시냐면 리액트 같은 것들을 이용하셔서 조금 전혀 다른 형태의 개발을 조금 선호하시는데 그게 아니면 저처럼 리액트 이런 거 잘 못하시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템플릿 문법을 조금 배워두시면 편합니다. 안 그러면 프론트 쪽이 조금 너무 여러분 뭔가 울분에 찰 때가 있어서 뭐 템플릿 문법이 됐든 리액트가 됐든 좀 배워주시면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정을 하고 나면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거죠. 요거 폼이 있어야 되는 건 알겠죠? 그 나머지 것들은 화면을 다 꾸며주는 거예요. 다 꾸며주는 거고 지금 저희가 봐서 좋을 만한 내용이 이런 것들은 네 요거 했고 여기 있네 이 부분 그러니까 없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건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포르프 돌기 전에 아마 이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한 줄짜리 if문을 쓰고 포문을 돌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해봐야 뭐가 안 되냐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보트를 눌러도 동작을 안 합니다. 동작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폼에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게 뭐지? 여러분 한번 보죠. 요거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런 거죠. 액션 행동하는 거죠. 여기 인풋에 서밋이라고 하는 요걸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액션 행동을 할 건데 보트라고 하는 뷰를 호출해서 퀘스천 아이디 값을 넘겨줄 거예요. 대신 넘겨줄 때 메서드 방법이 포스트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넘겨주게 돼요. 이거 저장하고 불러서 여러분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 뭔가
아까 전처럼은 안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CSRF Validation Error라고 뜨는데 그건 여러분 우리가 뭘 안 해서 그렇다? CSRF 토큰 값을 안 넣어줘서 그래. 요거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요거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것만 넣어 주시고 그리고 넣어 줬으니까 큰 문제 안 생기겠죠? 버튼 누르면 여러분 이제 뭔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퀘스천 아이디가 계속 1이 나와요. 1이 나와요. 이거 이상하다.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아마 퀘스천 아이디 값 여기 있죠. 퀘스천 아이디 값들을 받아오는 걸 소홀히 했나 보죠. 근데 퀘스천 아이디 값 1이 맞죠, 여러분? 초이스 아이디 아닌 거죠. 그죠? 맞죠? 초이스 아이디 아닌 거죠. 퀘스천 아이디 1이 맞아요. 그래. 되는 거야? 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이 안 돼요. DB에 뭐가 들어가야 뭐 될 텐데 값이 안 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 있어요. 튜토리얼 하면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만큼을 해야 돼요. 이만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여러분. 뷰에 요 부분만 고치면 되죠. 여러분 요거 고치는 게 오늘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양이 많은 코드예요. 그러면 요거 닫고 요거 닫고 자 이거 보죠. 일단 퀘스천 아이디가 넘어오니까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거 할 수 있죠. 퀘스천 값 받아올 수 있죠. 그죠? 받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없으면 404입니다. 없으면 404예요. 없으면 404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퀘스천 아이디를 받아오고 나면 뭐 하셔야 돼요? 질문 받아왔어요. 질문 받아와서 뭐 하려고요? 그죠?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초이스 값들을 받아와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선택된 질문에 대한 답변 값들을 받아올 건데 우리가 지금 퀘스천 받아왔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서 get pk를 줘서 리퀘스트의 포스트 대문자 포스트 값에 초이스 값들을 셀렉션 해올 수 있죠. 뭐 그건 못할 건 없어요. 두 번째, 여기 이게 뭔지 모르니까요. 여기 지금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안 하고 디버깅 하는 게 좋은데 일단 한번 띄워봅시다. 이게 무슨 값이 나오겠죠. 여러분. 여기에 값이 나올 거예요. 이제 이거 살짝 올리고 이런 거예요. 이 상태에서 IU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여기 오면 지금 IU 나와요. 여러분 IU가 출력이 되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얘가 출력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가 출력이 잘 된 거죠. 혹시 IU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얼마든지 할수 뉴진스 여기 뉴진스 나와요. 잘 나오죠, 여러분? 그 원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저거 지우고 누르면 여기 값 안 나오죠. 값 안 나오죠? 네, 값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초이스 값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초이스는 맞죠? 이 초이스에 보트라고 하는 게 있죠. 는 뭐 하면 돼요? 기존에 디폴트 0으로 해놓은 게 있거든요. 모델에 플러스 1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러면 보트 값이 안 바뀝니다. 아니 바뀔 리가 없어요. 바뀔 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 출력 한번 해보죠. 해보자. 자, 해보면 되죠. 이렇게 이 값을 출력을 해보죠. 됐죠? 이렇게 그러면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어이구야. 단축키도 잘못 눌렀나 보네요. 자, 그러면 저장했고 요거 뒤로 해서 IU 누르면 1 IU 눌러도 그래도 1
저장이 안 된 거죠. DB에 저장이 안 돼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어쨌든 1이 올라 원래 디폴트 값이 0인데 1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세이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값 주면 좋은데 여기 이제 보세요. 요렇게 하고 리스폰스 값에 있는 요값 주면 좋은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요거 그대로 두고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요 세이브를 했으니까 출력을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하고 그럼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아이유 한 번, 아이유 두 번, 보트 값을 봐야겠네요, 그죠? 죄송해요. 됐죠? 보트 값을 보는 걸로 하고 여러분 세 번, 세 번이죠. 지금 숫자가 DB에 계속 저장돼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화면에 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 이 화면에 두는 건 옳은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화면을 바꿔야 돼요. 누가요? 제가요. 여러분이랑 저랑 저희가 바꾸어야죠. 사용자 화면을. 그래서 디다이렉트 어딘가로 보내는 요 친구를 이용해서 여기에 얘가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보내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URL이 있어야 되거든요. URL. 그 URL을 알면 되잖아. 여러분 알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여러분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있고 여기 이제 리다이렉트를 할 건데 너 리다이렉트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이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URL 좀 알아다 줄래? 누구? 폴에 결과값 알려주는 거. 대신에 여러분 대신에 이 친구한테 리다이렉트를 할 때 꼭 넘겨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점 id인데 여러분 튜플 값으로 넘겨야 되니까 콤마 꼭 찍어야 돼요. 왜? 여기 뭐 id 값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런 거죠. 뭐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i 누르고 보트 누르면 여기 리절트로 바뀐 거 보이죠? 그죠? 리절트 바뀌어요. 이제 뉴진스에도 여기 리절트 값으로 바뀌어요. 아까랑은 URL이 달라요. 됐죠? 요까지 코드예요. 물론 우리 코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트라이를 걸고 뭘 해요? 익셉션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뭐가? 키 에러. 키가 없거나 퀘스천이랑 초이스가 있어야 돼. 초이스가 있는데 여러분 초이스가 있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존재하지 않을 때도 아예 그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죠. 그래서 리턴 렌더를 이용해서 여러분 리퀘스트를 넣어주고 폴에 detail.html 파일로 강제로 보내요. 이때 보낼 때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요거죠. 요거 요 퀘스천이란 것과 에러 메시지를 같이 전해줘요. 같이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러 메시지가 만약에 에러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여러분 적어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러 메시지까지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닐 경우 이도저도 아닌 경우에 한해서 여러분 뭐 합니까? 저장하는 거죠. 저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뉴진스 보트 뉴진스 이렇게 값이 DB에 저장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진짜 되는 거야? 너 지금 되는데 진짜 된다고 하는 거야라고 하시면 어드민 가셔서 초이스에 우리가 뉴진스 누른 거 보면 여기 숫자가 올라가요, 여러분. 보트 3 올라가는 거 보이죠, 여러분? 잘 되고 있어요. DB에 저장이
매끄럽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아니, 결과가 잘 안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 정답입니다. 그래서 리턴 값을 요거를 고쳐야 돼요. 이거는 앞에 거랑 똑같으니까 앞에 거랑 똑같으니까 코드를 잠깐 빌려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 코드죠, 여러분. 요 코드는 앞에 있는 코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붙여 넣고요. 이게 없어요, 여러분. HTML 파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폴에 HTML 파일만 다시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넣는 거죠. 그럼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거의 다 대소동의하고요. 요것만 좀 차이가 있죠. 요것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제 거의 대망의 끝났다. 거의 대부분 끝났어요. 오, 이거 지우고 게임은 와우 맞죠? 포토기 드림 퀘스트 와우 됐죠? 그럼 이제 뭔가 우와 하는 코드들이 돌아가죠. 됐죠? 여기까지 꼭 거의 다 했어요. 장고에 거의 끝났어요. 이제 보세요.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코드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어요.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지금 폴에 있는 URL 파일을 여러분 이렇게 바꾸래요. 근데 뭘 바꾸냐면 여기 이렇게 바꾸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다 뭐야? 막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요거 복사해서 URL 코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뭘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이렇게 바꾸래요. 여기 요 위에 있는 거. 요 위에 있는 게 기존에 저희가 하던 방식이고 밑에 게 지금 새 방식이거든요. 차이점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얘랑 얘가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 보세요. 같은 거 지운다 칩시다. 맞잖아요. 이거 그죠? 그리고 이거 같고 이거 같아요. 지금 뭐만 달라요? 요것만 달라요. 요것만 달라요. 요거 다른 거죠. 요 두 개가 달라요. 나 저런 거 안 만들었는데. 그렇죠? 안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 할 거냐? 주석 거세요. 주석 거는 거예요. 그럼 에러 날 거예요. 없거든요. 그런 걸 만든 적이 당연히 없으니까요. 그죠? 없으니까 에러 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뷰를 다 고쳐야 돼요. 뷰를 다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놓고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두시고 나머지 거는 다 그냥 그대로 두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이렇게 하고 됐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저희가 실제 필요한 게 뭐냐면 from 장구에 뷰 안에 임포트에 제네릭이라고 하는 얘가 필요해요. 그래서 코드를 보시죠. 여러분 요거 세 개만 가져오면 되거든요. 밑에서부터 아, 밑에 붙여놓읍시다. 자, 그럼 여기 붙여놓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세요. 인덱스 뷰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드는데 클래스를 만듭니다. 함수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df가 아니에요. 클래스 하나 만드는데 제네릭 리스트라고 하는 걸 제네릭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상속받아요. 상속받고 그러면 템플릿 이름 적어주고 컨텍스트 오브젝트 이름 적어줘요. 그리고 나서 get query set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모르겠는데 이런 거죠. 로컬 호스트에 8000번이었죠. 네, 8000번 코드에 가서 여기 우리가 폴이라고 되어 있는데 왔어요. 그래서 눌러보면 똑같죠, 여러분. 지금 뭔가 어
똑같이 돌아가죠. 여러분 지금 똑같이 돌아가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만 떼서 봅시다. 요것만 떼서 볼게요. 요거랑 얘만 떼서 이렇게 형치시켜서 봅시다. 그럼 지금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요게 저희가 HTML 파일에 줘야 됐던 파이썬 리스트잖아요. 저희가 요 쿼리를 한 리스트인데 그 쿼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요 코드가 요로 내려와요. get query set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내려와요. 메서드로 내려와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여기 템플릿 언더바 네임이라고 돼 있는 건 요거잖아요. 요게 요로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 컨텍스트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요 컨텍스트라고 돼 있는 게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뭘 지우냐면 여러분 뭘 지워요? 얘를 요 컨텍스트 네임이라고 돼 있는 거 하고 요걸 지워요. 렌더를 지워버려요. 리턴 값들을 지워버려요. 요렇게.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def를 클래스로 바꾸면 이런 형태의 리스트 뷰를 상속받아서 여기 있는 이 세 줄짜리 코드를 클래스 형태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장고를 조금 이른 시기에 접해서 함수 기반의 뷰를 작성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아주 조금 더 편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거 있죠. 여기 있는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그 클래스 기반의 뷰를 만드시는 걸 선호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클래스 뷰가 좋을 때도 있고요. 가끔은 함수로 만들어 놓은 뷰가 더 나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좋아요? 저는 어떤 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익숙한 걸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튜토리얼 보시는 분들도 튜토리얼 하시면서 뭔가 궁금하시거나 익숙해지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뭔가 어, 여러분이 익숙해지고 싶은 거 쓰시고요. 반면에 여러분 이거 되게 복잡한 코드 중에 보트가 제일 복잡하잖아요. 뭔가 복잡한 코드는 현재 지금 다루지 않고 있죠. 다루지 않고 있어요. 뒤에 다룰 겁니다. 뒤에 다뤄서 큰 문제 없이 양쪽 다 쓰실 수 있도록 할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높은데 근데 거의 여러분 내가 볼 때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여러분.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더 뭘 만지고 하는 일은 코드를 추가하고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다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제 주장입니다.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거의 튜토리얼 끝났습니다. 지금 튜토리얼 4니까 여러분 5 정도만 가도 사실 4까지 하면 끝났다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음, 전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혹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시간 여유가 조금 내가 어느 정도 있다. 장고를 회사에서 지금 당장 쓰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함수로 된 걸 조금 연습을 해보세요. 함수로 된 걸 연습을 하시면 요 클래스가 좀 편합니다. 제가 함수 형태로 된 뷰를 만드는 분들이 클래스로 옮겨가는 건 조금 걸리적거리는 면이 없진 않았지만 대부분 무난하게 가시는데 그 DRF라고 해서 장고 프레임 이게 이름을 까먹었다. DRF 요거 REST 프레임워크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쓰시는 분들 중에 이 튜토리얼에 보시면 클래스 베이스 뷰를 만들어서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조금 하드코어하게 만져야 될 때 되게 애를 먹는 일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함수 형태의 뷰 먼저 조금 공부를 하시고 클래스 기반의 뷰로 넘어가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지금은 그럼 난 복잡한 생각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파트 4까지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연습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마칠 건데 이 영상을 끊고 5로 파트 5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 미리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파트 4까지 오잖아요. 거의 장고의 90% 끝났습니다. 이제 장고 때문에 괴로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가 괴롭냐면 모델이나 퀄이 날리거나 뷰를 뭔가 여러분이 좀 휘황찬란하게 만들 때 힘든 거지. 이제 여러분 그 뭐 뭔가 뭐 장고에서 뭐가 안 돼서 힘든 일은 이제 안 생깁니다. 장고가 힘든 게 아니라 레이어나 뭐 여러분 어떤 특수한 아주 그 여러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몇몇 기술들에서 약간 이렇게 덜컥덜컥 거리는 거지 장고 문제는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여러분 파트 4까지 하시느라고 수고했고요. 이제 5, 6, 7, 8 남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테스트 영상으로 좀 더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